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조기 폐장했던 뉴욕 증시는 다우와 S&P 500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다 장 막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 나스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날보다 10.92포인트 0.07% 내린 16,086.41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도 1.42포인트 0.08% 하락한 1,805.81에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15.14포인트 0.37% 오른 4,059.89로 마감해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종가상 또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다우와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 8주 연속, 나스닥도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3대 지수는 월간 기준으로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유럽 지역의 경기 지표가 개선됐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등락에 엇갈리면서 부합세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닥스 30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19% 오른 9,405.30으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한편 이와 달리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 지수는 혼조세를 부인 끝에 0.06% 후퇴한 6,650.57에 거래를 마쳤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도 0.17% 내린 4,295.21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실업률이 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10월 유로존 실업률이 12.1%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내린 수치로 실업률이 전달보다 하락한 것은 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실업자 수는 1,929만 8천 명으로 전달에 비해 6만 1,000명 줄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은 24.4%로 전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올랐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9% 상승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였던 0.8%보다는 소폭 더 오른 겁니다.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009년 11월 이래 최저치인 0.7%까지 낮아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촉발했었는데 전달보다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20의 목표치인 2%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디플레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C에서 CAA3로 2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투자 부적격 등급이긴 하지만 그리스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신용평가사 피치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CC에서 B-로 한 단계 올린 바 있습니다. 무디스는 그리스 경제가 6년간의 침체 끝에 바닥을 찍었다며 올해 재정 수지 목표까지 달성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11월 제조 PMI가 51.4로 전월과 동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51.1이었습니다. CNBC는 현재 중국 제조 PMI가 18개월째 50을 넘는 수준이라며 경기 팽창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서방 측 조사 자료인 영국 HSBC 은행과 시장 조사기관 마르키트의 수치는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이자 연중 쇼핑객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가 시작이 됐죠. 관련해서 주말까지 보낸 상황, 만약 오늘 밤 사이버 먼데이까지 소비가 잘 이루어진다면 뉴욕 증시도 우리 증시도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일단 뉴욕 증시는 지난 주말 앞두고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장중에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 종가상은 본저세로 마쳤더라고요. 자, 우리 장도 이 연말 소비가 집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위치상 그렇기 때문입니다. 금요일 장중한 때 2,050을 터치하고 물론 종가상 빠지긴 했지만 박스권 상단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했었죠. 아하, 박스권 상단에 오니까 투신권, 즉 펀드 환매 압력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결국 외국인이 사준다 할지라도 기관이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급은 다시 불안정하게 돌아갈 테고 여기에서 유일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는 연말 소비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결국 연중 최고가인 2,060을 돌파하지 못한 채 박스권에 다시 갇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2월 마지막 거래, 사실상 내년 1월을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장 12월이라고 하는데 오늘 첫 거래일을 맞을 준비 다 되셨습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송촌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창환 전문위원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이래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오늘은 해외 필리핀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정석조놈 신창환입니다. 네, 자 지난주 코스피가 2%가량 오르면서 2040을 일단 회복했고 금요일날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2050까지 터치했습니다. 남은 숙제는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는가 밖에 없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너무 강하다 싶고요. 문제는 코스닥까지도 20일이 저항선이 아니라 갭으로 돌파되면서 추가 상승이 엿새째 오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강한 양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오늘 전략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이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그 월과 주 피봇이 새로 나온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을 한번 그 월 피봇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월로 보시면은 그 월의 그 보통 움직임이 여러분 보다시피 한 90포인트에서 거의 한 100포인트 정도 움직이는 그런 장세였습니다. 최근에 거의 보면 뭐 9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한 달에 이제 100포인트 정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2044입니다. 2044에서 100포인트를 상방향으로 움직이냐? 그건 아닙니다. 상방향은 풀로 움직여야 보면 2110 정도 이제 보이고요. 2110 정도 보이고, 하방 쪽으로 이제 100포인트 보시면 여러분 보다시피 풀로 열면 1930 이렇게 이제 큰 박스를 그릴 수가 있고요. 예, 작은 박스로 그리면 2075고, 그 다음에 이제 층층이 있죠. 밑에는 2020, 그 다음에 이제 1990 이렇게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피봇이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뭐 그 전고점이 2063인데, 그래서요, 이거는 뭐 하더라도 위에 만약에 이제 풀로 간다고 봤을 때 2110 가면 지금 포인트에서도 여러분 보다시피 한 70포인트인데, 과연 70포인트를 먹기 위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반면에 이제 하방 쪽으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저 폭이 좀 큽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하방 쪽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110포인트 정도의 이제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신고가 갱신하면 주식을 추격 매수인데, 추격 매수 바로 위에 2075포인트 위에 제가 이제 보면 바로 이제 그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그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4개월 동안 5점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그런 고점이거든요. 고점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고점인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자리가 저는 그 고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고점 돌파 때 주식 매수인데, 전고점 돌파 때 주식 매수하는 것보다는 저는 아직까지 변함없이 최대한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동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번 주 피봇으로 봐서는 주 피봇 자체가 이제 뭐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월 피봇의 중심선이 이제 275에 있는데, 주 피봇의 이제 그 첫 박스가 260 한 5P에 있어요. 그다음에 위쪽이 이제 200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85인데 285보다는 275 쪽에서 굉장히 저항받고요. 지지는 2030을 보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는 위쪽으로 가면서 아래쪽으로 2030 이하를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봐서는 일봉 자체 피봇이 이제 층층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하방 이탈, 상방 이탈이 별로 없고 2040에서 2050 이 사이에서 오늘 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 자체가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둔탁한, 특히 선물에서 270대의 저항 이 부분을 한번 유념하게 말고 그 자리가 볼륨저 밴드의 저항 자리다. 제가 이제 볼륨저 밴드 저항 자리에서 크게 못 갈 것이는데 계속 밀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어제도 그 전날 또 271.50 이상에서 업했지만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똑같은 그런 271의 강력한 볼륨저 밴드 상단 저항, 이 볼륨저 밴드는 이탈 못 하거든요. 그래서 271 저항 뜨면 지금 포인트에서 1.5 정도 풀로 가면 한 12, 3포인트에서 밀렸다가 플러스 한 7, 8포인트에서 끝나는 그런 장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밀리면 좀 많이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 265까지 밀리면 OP 같으면 팔로 40포인트 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20포인트 지지 이런 부분과 2000포인트와 2050포인트 박스권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피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어쨌든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데드 크로스 났습니다. 저도 이제 데드 크로스 나면 상태에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지난 저걸 하면서 주식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갑자기 올린 그런 부분이었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올린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연속적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는 결정적으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지금 자리에서 지난 수목금이 종가에 계속 올라온 건데 비차익 순매수 프로그램 매수 중에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고가주의 비차익 순매수, 뭐 영풍이라든지 롯데 있는 고가 거래만 되는 매매 주식으로 올린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고객력 딱하면 1,650억 됐지만 종합으로 보면 줄었어요. 아직까지 14조 원 부분. 그리고 신용도 이제 계속 들으니까 신용이 늘어나는데 실제로 줄었어요. 4조 4천억에서 4조 3천 이하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장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주대를 갖고 있는 현금을 출행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갭 상승 이후에 여러분 보다시피 구름층 갭을 냈죠. 왜 그러냐? 구름에 강력한 저항이 있다. 이런데 뭐 어쨌든 뭐 기관이나 모든 기관들이 저 시황을 듣고 반대로 움직이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인위적인 모양은 저는 구름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구름 안에 들어온다면 주가는 확실하게 이 자리가 거의 저는 꼭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의 저항이 2033포인트 증가돼 11포인트인데 바로는 안 빠지겠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상세한 시황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여러분 인터넷 치셔가지고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클릭하셔 보시면 지난주 걸 이번 주 시황을 철저하게 놨다 이렇게 보고 인위적인 전환선과 기준선의 골든크로스 호전이죠. 호전 부분이 연속적으로 나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주식은 계속 박스권 형성을 유지하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글로벌 증시가 뭐 신고가인데 특히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굉장히 좋죠. 나스닥 좋으면서 우리나라 코스닥이 제가 이제 뭐 바닥일 때 여러분들 때 이제 일단 2,515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저도 뭐 21일 병이 급락하면서 상승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단 조금 올라갔다가 분명히 다시 빠질 것입니다. 일단 코스닥 자체가 저는 여기 61일평까지 보거든요. 525 지금 P에서 거의 한 7P 정도 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21일평 있는 21일평 돌아오면서 515 전후에서 다시 재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코스닥을 지금은 매매하지만 전력 투구는 제가 분명히 반대하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은 이번 타임에 좀 물량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150만 원에서는 굉장히 저항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전략 매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구름층 자체가 굉장히 너무 두껍습니다. 구름층이 너무 두꺼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 삼성전자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캐쳐 블루칩도 이제 2등 블루칩에 이제 매진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추천했던 종목 세 종목이 난리 났었어요.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테크윈, 그리고 삼성증권, 여러분 삼성 낙폭과대 3인방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엘리베이터만 조금 주춤주춤하고 나머지 두산중공업이나 LGD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주식은 절대 팔지 말고 물개처럼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현대엘리베이터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종목 추천 안 하죠.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속천불할 것 같아서 6종목 추천했는데 추천하자마자 굉장히 폭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단타 치지 마시고 족쇄도 아니고 토끼 새끼도 아니니까 여러분 갖고 그냥 던져놔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지금 장세는 현금화에 줄여가는 장세다. 이러고 코스닥이 조금 좋다고 광분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물린 코스닥 정리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오늘 또 즐거운 하루 그리고 12월은 여러분 아다시피 마감의 계절입니다. 마감의 올해니까 여러분 마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강수자님 신청합니다.
네, 시장은 추가 상승 여력보다 하방의 위험이 더 큰 자리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하셨고 엿새 연속 상승하는 코스닥 좋아 보이지만 이 자리에서 100% 풀베팅 절대 말리고 싶다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래간만에 추천해 주셨던 악재 3인방, 6인방 가운데 삼성그룹 제외하고 조금 수익률이 더디지만 남은 3인방도 끝까지 홀딩하면 분명 큰 수익 안겨줄 거다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청소천 넘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최명성 멘토와 함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 왔네요. 멘토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정부가 얼마 전에 금융 비전이라는 걸 발표했죠. 조만간에 이 금융 활성화 정책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인데 수혜주라 분석되는 증권주 가운데 오늘 하나 준비해 주셨다면서요? 네, 아주 잘 보셨네요. 오늘의 관심주는 대우증권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산훈 금융지주 43%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현재 하는 일은 투자 중개업, 투자 일임업, 신탕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금융주주의 자회사로서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과 이와 같은 계열 회사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및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139%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두세 달 동안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잠깐 한번 제가 제 차트를 보시면요. 보시면 현재 기관 쪽에서 한 달 내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 투신 쪽에서 2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 국가, 그러니까 기관 6군데에서 집중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인 회사가 아니고 증권회사가 좀 다들 힘들죠. 근데 대우증권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주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대우증권이 2012년, 그러니까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약간 15,000원 갔다가 떨어져서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 2년 동안 우리 개인 매매자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대우증권이 대표적인데요. 전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할 거 없이 거의 2년 동안, 그러니까 2012년 초기에만 반짝 한두 달 올렸다가 2년 연속 하락인데 상당히 지금 고통을 주는 장세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이미 정책도 나와 있고 현재 바닥권이고 또 국가 기관에서 6군데서 매집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좀 매수가 들어갈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9,200원인데요. 이 아래서 종가나 2, 3일 놓고 며칠 사이로 해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차 1,200원, 2차는 11,000원까지 갈 겁니다. 분명히 이 종목이 대우증권 요즘 증권주 들고 2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들고 버텨야 됩니다. 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분들은 한 10% 정도 먹으면 수익 나면 파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들고 가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우증권 최강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리뷰 종목으로 LG패션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10월 한 중순쯤 추천해 주셨었는데 추천 이후에 빠르게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한 번의 눌림목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한 단계 점프가 있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는 소식도 있었었고 초과 달성한 모습이에요. 목표가 초과 달성 축하드릴게요.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관심 AS 종목 LG패션입니다. 경기 소비재 및 섬유 및 의료업체입니다. 대주 지분이 구봉골시 39%, 국민연금이 9%입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500%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재무제표상 안전하고 유보율도 안전하고 대주 지분도 안전한 종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사실 적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좀 빨리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제가 전에 한 이 부분에서 추천을 해서 단기간에 10% 정도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현재 15% 나왔는데 제가 왜 이 종목을 보자고 말씀드렸냐면요. 지난번 5월 초쯤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어요. 한 31,000원대. 근데 그때 내가 추천한 종목이 너무 적중률이 좋으니까 아침에 LG패션에 대해서 종목 추천을 잘했더니 아침에 3% 정도 상승을 하니까요. 전국에서 정확하게 1분 만에 6억 원이 개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히 전자계산기 갖다 두드려가 봤는데 한 분이 2억 2천, 한 분이 2억 8천, 또 5천 이렇게 해서 1분 만에 약 6억을 샀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 하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분명히 AS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1분 만에 개인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두세 달 정도 하락합니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3달간 하락을 하고 25% 손실이 난 다음에 다시 들고 있어서 이제 33,000원 갔다가 34,000원 왔으니까 약 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들고 계신 분은 현재 8% 수익이 났고 10월 중순쯤에 이렇게 추천해서 사신 분들은 약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주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면 한 방에 뭐 1억, 2억씩 사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500만 원, 1000만 원씩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고요. 제가 경험이 많다니까요. 제가 전국의 유명한 고수 16명을 7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웠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주식을 사면 빠르면 한두 달, 두세 달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아니면 6개월 기다리면 수익 납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솔직히 수익 나는 사람 한 10%도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사업을 하든 전쟁을 하든 6개월 기다려서 수익이 나고 이긴다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식은 이러니까 제발 부탁하는데 바닥권에서 추천하는데 20% 떨어지면 아주 난리를 피우신 분들이 있는데 아직 내공이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바닥은 언제나 바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추천한 것은 바닥이니까 너무 시장이 안 좋다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꼭 참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 힘드신 분은 또 손절가 잘 이렇게 지켜주시고요. 어제 참 토요일날 저와 남은우 멘토님이 강연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서울경제 직원분들이 의자를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5번을 날렸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저희 서울경제 TV 인기가 이렇게 좋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침 방송 현재 시청률이 또 주식 승천 시청률인데 많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힘드신 분들은 항상 문자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말 강연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LG패션 매수가 대비 수익 한 15% 가까이 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만성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이 많은 여자 정혜림입니다. 제 포토에 담은 종목들이 요즘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게임빌이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여러 차례 편입 시도를 했지만 그동안 수익을 못 봐서 좀 이번에 재편입 시도할 때 반신반의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전일장에서도 9%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면서 제 포트 중에서도 가장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종목들 AS는요. 잠시 후 이득 코멘트 만나서 나눠보고요. 손 리스트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립밤과 텀블러 등산화 구입해서 올겨울 잘 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휴대폰 케이스와 스파 이용권까지 구입을 해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렸죠. 그리고 가죽 장갑과 겨울 부츠 지난번에 제가 구입을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시리스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백과 구스타 목도리 담고 있는데요. 게임빌 수익률로 인해서 100만 원을 훌쩍 넘었죠. 오늘은 좀 퇴근길에 구스타운을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포트 현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봉 20%, 게임빌 20%, 메디포스트 20%, OCI가 40%입니다. 게임빌 39,9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손절가 38,0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메디포스트 74,0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 74,000원, 손절가 65,000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경북 2,425원에 매수 들어갔습니다.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 보유 의견 주셨고요. 지난번에 재편입한 OCI 181,000원에 들어갔는데요.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네, 총 손익 부쩍 늘었죠. 총 누적 손익 140만 원 이상 보고 있고요. 누적 수익률도 플러스 5.2%입니다. 네, 이제 제 소원을 이루어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이두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멘토님이 사랑하는 종목 게임빌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제 포트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장에서 새로 편입한 OCI는 반면에 안타깝게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다시 재편입할 의사가 또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나머지 종목들까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난주에 빙그레를 수익 실현하고 현재 메디포스트 게임빌 경봉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손절 처리가 된 상황인데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에 손절가 18만 원 마이너스 0.8% 손절 잡고 베팅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추세선이 잇따르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한 3% 정도 밀리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바로 18만원 이탈하면서 자동으로 선절 처리가 된 상황이고요. 메디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한 3%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주었었죠. 종가는 한 2% 정도 마감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1선에서의 이탈된 상황에서 눌림이 나와준다면 재차 21선까지 되돌리는 그런 파동이 나와주면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에 바로 올라와주면서 금요일까지도 상승하는 모습. 그러니까 주봉을 좀 보시면 고점 대비 지속적으로 음봉의 모습을 그리다가 지난주에 양봉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현재 상단 저항이죠. 201선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부담감이 어느 정도 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탈했던 5주봉선까지 안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소폭 조정 후에 5주봉선을 지지하면서 201선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주가 흐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끌고 가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게 수익 시전한 빙그레도 그랬지만 이 종목은 3분기보다는 4분기의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사업성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하나하나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좋은 종목이다 해서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소폭 좀 조정이 나와주었었죠. 큰 조정이 아니라 지난주에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한 피로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중요한 게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이 나와준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종목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연말에 대한 공매도에 의한 쇼커버링도 들어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 주봉이나 월봉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을 현재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45,000원대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12월이죠. 게임주들의 성수기 시즌입니다. 3분기에는 전반적으로 게임 업종들이 실적 부진 그리고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렀던 학습 효과들이 있었는데 4분기에는 신작 효과 그리고 게임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의 M&A 글로벌 진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내년으로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큰 그러니까 실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급등 후 급락이 듯이 급락 후에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목표가를 48,000원으로 잡아왔는데 사실 유증가가 7만원 정도 되니까 유증가까지는 되돌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 그리고 상승 여력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48,000원은 단기적으로 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7만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 경봉. 이 종목은 금요일에 소폭 상승 마감을 해주었죠. 제가 이 종목은 기본적인 사업성 이외에도 과거에 경제민주화 관련주 그러니까 정치 테마 관련해서 급등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하면서 창당 주도 인물로 장성 교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경제민주화 재무상이 될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테마섹터에 있는 정원시스가 9% 정도 급등을 하면서 시간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이 오른 그런 상황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이 경봉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275원의 외바닥을 형성한 이후에 한때 상승 후에 눌림 그리고 재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61선만 이번 주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3천원까지도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종목도 홀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신규 종목 디오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디오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스테이 플란트 같은 인공지능한 임플란트 같은 치과 재료를 주요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체인데 현재 주가 상태에는 8,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2만원대까지 상승했던 배경이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의 확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수요 증가에 대한 확실한 모멘텀이 생기겠죠. 임플란트 비용이 상당히 비싼 거 알고 있는데 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전례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 매물도 쏟아졌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중요한 게 그렇다 하더라도 해외 투자에 대한 결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매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는 베팅할 만한 충분한 매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이 조금 딸리는 모습인데 일단 10% 잡고 서서히 비중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정도, 손절가는 7,700원 정도 잡고 포트 편입 시도해 보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오까지 제 포트에 새로 담아봤습니다. 오늘 A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 포트에 빨간불이 켜지길 기대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이 본격화됐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얼마나 열었을까요? 집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소비가 3%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직 실망하시긴 이른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주말 이틀 이 나흘간의 집계인데 오늘 밤 사이버 먼데이가 남아있거든요. 온라인 쇼핑은 꾸준히 이 나흘 기간 동안에도 늘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가집계에 대한 기대를 늦추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주한데 국내 증시도 박스권을 뚫고 2014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유종의 미 거두길 바라면서 잠시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